뭐라고요? 지금 여기 공항에서 춤을 추라고요? 여기 핀란드 공항 입국 현장에서 한 한국인에게 시선이 집중되어 있었고 그 한국인은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푸른 하늘이 창밖으로 펼쳐지며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낮추었습니다. 박만호는 창가 자리에 앉아 핀란드 헬싱키의 풍경을 바라보았죠. 65살의 나이에 은퇴 후 처음으로 아내와 함께하는 유럽 여행이었어요. 기내 방송이 착륙을 알리자 만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드디어 도착했네. 우리가 진짜 유럽에 오다니 꿈만 같지 않아?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만호의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계 어디든 당당하게 여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죠. 특히 요즘은 한류 덕분에 한국인이라고 하면 어디서나 환영받는다는 생각에 더욱 기대가 컸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해졌어. 내가 젊었을 때만 해도 외국 나가면 한국이 어디냐고 물어보는 사람들 많았는데 이제는 K-팝의 한국 드라마까지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 된 것 같아.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하고 승객들이 하나둘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만호 부부도 서둘러 짐을 정리했습니다. 기내에서 내리자 헬싱키 국제공항의 넓고 깨끗한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죠.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모습을 보며 만호는 국제여행의 설렘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길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여러 줄로 나뉜 대기줄에서 만호 부부는 차분히 자신들의 차례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죠. 앞쪽에서 직원들이 승객들에게 뭔가를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국어로요. 여보, 저기 뭐 하는 거지? 왜 갑자기 한국어로 질문하는 것 같은데? 만호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앞쪽 상황을 주시했어요. 분명 입국 심사 직원이 한국 여권을 든 사람들에게 한국어로 뭔가를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당황한 표정이었고 일부는 심사대에서 다른 곳으로 안내되는 모습도 보였죠. 이상하네. 왜 갑자기 한국어 테스트를 하지? 만호의 마음에 궁금증과 불안감이 동시에 피어올랐습니다. 한국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테스트를 해야 한다니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줄이 점점 앞으로 나아가면서 만호의 심장 박동이 빨라졌습니다. 이제 곧 그들의 차례가 다가오고 있었죠. 줄이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면서 만호는 다른 승객들의 상황을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어요. 앞에 선 아시아계 남성이 한국 여권을 내밀자 직원이 한국어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남성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어색한 한국어로 대답하려 했지만 발음과 문장 구조가 어색하기 그지없었어요. 저 한국 사람 맞아요. 서울 살아요. 직원은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다시 한번 질문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인가요? 남성은 더욱 당황한 표정으로 부산? 이라고 대답했어요. 그 순간 다른 직원이 다가와 그 남성을 옆으로 안내했습니다. 만호는 이 광경을 지켜보며 점점 긴장되기 시작했죠. 여보, 저 사람 중국인인 것 같은데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네.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만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황이 점점 이해되기 시작했죠. 아마도 최근 한국 여권 위조 사건이 늘어나서 공항 측에서 진짜 한국인을 가려내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 같았어요. 앞으로 두어 명만 더 지나면 만호 부부의 차례였습니다. 만호는 목을 가다듬고 여권을 꼭 쥐었어요.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은 있지만 갑작스러운 테스트에 약간의 불안감이 들었죠. 과연 어떤 질문이 나올까? 만약 너무 어려운 질문이 나오면 어쩌지?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드디어 만호 부부 바로 앞 사람 차례가 되었어요. 중년의 여성이 한국 여권을 내밀자 직원이 물었습니다. 다음 중 한국의 대통령 이름이 아닌 사람은 누구인가요? 박정희, 김영삼, 이명박, 김정일. 여성은 곧바로 김정일이요라고 대답했고 직원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여권의 도장을 찍어주었어요. 이어서 방탄소년단 멤버가 아닌 사람은? 같은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만호는 속으로 걱정이 되었죠.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이름을 정확히 알지 못했으니까요. 드디어 만호 부부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만호는 아내와 함께 심사대 앞에 섰어요. 직원은 두 사람의 여권을 받아들고 잠시 살펴보더니 만호를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에서 오셨군요. 간단한 질문 몇 가지만 답해 주시겠어요? 만호는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의 한국인됨을 증명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태극기에 있는 사괴의 의미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직원의 질문에 만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 정도는 충분히 대답할 수 있었죠. 건공감리입니다. 하늘, 땅, 물, 불을 의미하지요. 우주의 조화와 균형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원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멤버 이름을 3명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만호는 순간 당황했어요. K-팝에 관심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도 뉴스에서 종종 들었던 이름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진, 정국, 그리고 슈가였던 것 같습니다. 직원이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직원의 표정이 진지해지더니 예상치 못한 요구를 했죠. 실례지만 방탄소년단의 춤을 조금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 동작이라도 괜찮습니다. 만호는 귀를 의심했어요. 춤을 추라고? 65살의 자신에게?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만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당황한 만호는 말을 더듬었죠. 죄송하지만 춤은 제가 그런 건 직원의 표정이 의심스러워졌어요. 정말 한국인이 맞으신가요? 요즘 한국인들은 모두 K-팝 춤을 조금씩은 출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만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주변에서 다른 승객들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갑자기 위기감이 밀려왔어요. 설마 자신이 한국인임을 증명하지 못해 입국이 거부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는 진짜 한국인입니다. 다만 제 나이에 K-팝 춤을 추는 것은 만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아내도 당황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만호를 바라보았죠. 주변의 시선은 더욱 집중되었고 만호는 점점 더 불편함을 느꼈어요. 그때였습니다. 옆 심사대에서 일하던 젊은 직원이 상황을 눈치채고 다가왔어요. 그는 영어와 한국어를 번갈아 사용하며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동료가 농담을 너무 심하게 한 것 같네요. K-팝 춤은 테스트 항목이 아닙니다. 젊은 직원은 만호의 여권을 다시 한번 살펴보더니 원래 직원에게 무언가를 속삭였어요. 긴장된 분위기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직원은 만호 부부에게 다정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박만호님 정말 죄송합니다. 최근 한국 여권 위조 사건이 많아져서 추가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료가 너무 과한 테스트를 한 것 같네요. 만호는 여전히 당황한 상태였지만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젊은 직원은 계속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사실 한국인은 춤을 못 춰도 여권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여권은 가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여권 중 하나입니다. 여권의 보안 요소만으로도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죠. 그 말을 들으니 만호의 가슴에 자부심이 차올랐어요. 대한민국 여권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기뻤습니다. 젊은 직원은 만호의 여권의 입국 도장을 찍어주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죠. 핀란드 방문을 환영합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만호 부부는 마침내 입국 심사를 통과했어요. 심사대를 벗어나며 만호는 아직도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내가 만호의 팔을 꼭 잡았죠. 여보, 정말 황당했네. K-팝 춤을 추라니 말도 안 되는 요구였어. 만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러게 말이야. 하지만 우리나라 여권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잖아. 위조할 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지. 공항 밖으로 나가는 길에 만호는 문득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까 그 중국인으로 보이던 사람은 별도의 방으로 안내되고 있었어요. 아마도 추가 조사를 받게 될 것 같았죠. 만호는 마음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자신이 정말 한국인이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헬싱키 시내로 향하는 버스에 오르며 만호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나라에서의 첫 경험은 예상치 못하게 시작됐지만 이제부터 진짜 여행이 시작된다는 생각에 설렘이 밀려왔어요. 여보, 이제 진짜 유럽 여행이 시작됐네. 헬싱키에서 어디부터 가볼까? 아내는 여행 가이드북을 펼치며 웃었습니다. 우선 호텔에 짐을 풀고 시내 구경부터 해볼까요? 헬싱키 대성당이 아주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만호도 미소 지었어요. 공항에서의 당혹스러운 경험은 이제 그저 여행의 한 에피소드로 남게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앞으로의 여행이 기대되는 순간이었죠. 헬싱키의 첫날은 예상보다 더 즐거웠어요. 만호 부부는 도심의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구경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헬싱키 대성당의 웅장한 모습에 감탄했죠. 하얀 건물이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우뚝 서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시내 카페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옆 테이블에 앉은 현지인 부부가 만호 부부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영어로 말을 걸어왔어요. 혹시 한국에서 오셨나요? 만호는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죠? 핀란드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요즘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봐서 한국인 얼굴을 알아보는 눈이 생겼어요. 오징어 게임이랑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정말 재미있게 봤습니다. 만호는 가슴이 뿌듯해졌어요. 먼 핀란드에서도 한국 드라마를 알고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죠. 핀란드 부부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특히 K-팝과 한식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방탄소년단 콘서트가 헬싱키에서 열렸을 때 표를 구하기 정말 어려웠어요. 모두 몇 분 만에 매진되었죠.
만호는 공항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웃음을 참았습니다. 어쩌면 그 직원의 황당한 요구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만큼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만호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해진 것 같아. 내가 젊었을 때만 해도 외국에 나가면 한국이 어디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들이 먼저 한국을 알아보고 관심을 보이네. 아내도 동의했어요. 그러게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세상은 정말 달라졌어요. 다음 날 만호 부부는 헬싱키에서 스톡홀름으로 이동했습니다. 페리를 타고 발트해를 건너는 동안 갑판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페리 내에서도 아시아인 관광객들이 꽤 많이 보였습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옆 테이블의 서양인 가족이 만호 부부를 향해 미소 지었어요. 그들의 아이는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만호는 깜짝 놀라 반갑게 인사를 받았죠. 우리 아이가 한국 유튜브 채널을 많이 봐요. 한국어에 관심이 많답니다. 이런 경험이 여행 내내 이어졌어요. 스톡홀름의 호텔 직원, 로마의 레스토랑 웨이터, 파리의 택시 기사까지 만호 부부가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모두들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K-팝과 한국 드라마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죠. 파리의 에펠탑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던 중 한 프랑스 청년이 다가와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제안했어요. 사진을 찍은 후 그는 만호 부부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오셨나요? 저는 한국에서 1년 동안 영어 교사로 일했어요. 서울이 정말 좋았습니다. 만호는 반가운 마음에 대화를 이어갔어요. 서울의 어느 지역에서 일하셨나요? 강남이요. 정말 현대적이고 활기찬 도시였어요. 한국 음식도 너무 맛있었고 사람들도 친절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기술력에 놀랐어요. 지하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만호의 가슴은 자부심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자신의 조국이 이렇게 세계인들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뿌듯했어요. 공항에서의 당혹스러운 경험은 이제 웃으며 떠올릴 수 있는 추억이 되었죠.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는 런던이었습니다. 템스강 유람선을 타고 도시의 풍경을 감상하던 중 옆자리에 앉은 영국인 노부부가 말을 걸어왔어요. 실례지만 한국에서 오셨나요? 우리 손녀가 K-팝 가수의 열렬한 팬이에요. 특히 블랙핑크를 정말 좋아하죠. 만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한국에서 왔습니다. 영국 할머니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작년에 손녀와 함께 블랙핑크 콘서트에 갔었어요. 정말 인상적이었죠. 우리 나이에 K-팝 콘서트라니 상상도 못했던 경험이었답니다. 만호는 공감하며 웃었어요. 저도 K-팝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우리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영국 할아버지가 덧붙였죠. 한국의 발전은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한국은 가난한 나라였는데 이제는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특히 반도체, 자동차, 문화산업에서요. 정말 대단한 성취입니다. 만호는 깊이 공감했어요. 자신이 살아온 시간 동안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새삼 실감했습니다. 가난했던 나라에서 이제는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죠. 그 과정을 직접 목격한 세대로서 감회가 남달랐어요. 유람선에서 내린 후 만호 부부는 런던 시내를 걸었습니다. 피카딜리 서커스의 화려한 전광판에서 한국 화장품 광고가 나오는 것을 보며 만호는 다시 한번 놀랐어요. 세계의 중심지에서 한국 기업의 광고를 보는 것이 새삼 신기했습니다. 여보,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해졌어요. 어디를 가든 한국을 알아보고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말이에요. 아내는 만호의 팔을 끌어안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2주일간의 유럽 여행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만호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어요. 해외에서 한국의 위상을 체감하고 돌아오니 자신의 조국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순간 한국어 안내방송과 한글 간판들이 반갑게 다가왔죠. 역시 우리나라가 최고야. 여행은 즐거웠지만 집이 그리웠어. 아내도 동의했어요. 맞아요. 특히 한국 음식이 너무 그리웠어요. 오늘 저녁은 김치찌개 먹어요. 집으로 돌아와 일상에 적응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만호는 은퇴 후 정기적으로 만나는 친구들과의 모임이 있었어요. 여행 후 첫 모임에서 그는 유럽에서의 경험을 신나게 이야기했죠. 여러분, 제가 핀란드 공항에서 정말 황당한 경험을 했어요. 만호는 공항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친구들은 때로는 놀라고 때로는 웃으며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어요. 그래서 그 직원이 저보고 방탄소년단 춤을 추라는 거예요. 65살의 나에게 말이죠. 친구들이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종석이라는 친구가 말했어요. 만호야, 그거 영광인 줄 알아. 그만큼 우리나라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
또 다른 친구 김철수가 덧붙였죠. 맞아. 내가 30년 전에 미국 갔을 때만 해도 한국이 어디냐고 물어보더니 이제는 K-팝 춤까지 추라고 하다니 세상이 정말 많이 변했네. 만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세상이 많이 변했어. 우리 젊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어디를 가든 한국인이라고 하면 반갑게 맞아주더라고. 특히 젊은 사람들은 K-팝이나 한국 드라마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친구들과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어요. 박영수라는 친구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독일에서 일하고 있는데 요즘은 외국인들이 한국인이라고 하면 먼저 호감을 보인대. 예전에는 중국이나 일본과 헷갈려 했는데 말이야. 최동철이라는 친구도 경험을 나눴어요. 내 손녀는 중학생인데 외국 친구들이 한국에 대해 물어본다고 해. K-팝 가수들 이름부터 한국어 인사말까지. 우리 때와는 정말 다른 세상이 됐지. 만호는 유럽에서 만났던 다양한 사람들과의 에피소드를 계속해서 들려주었습니다. 파리의 에펠탑에서 만난 프랑스 청년, 런던 템스강에서 만난 영국 노부부의 이야기까지 친구들은 모두 감탄하며 경청했죠. 그런데 말이야, 그 공항 직원이 한국 여권은 가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여권 중 하나라고 했다는 게 가장 인상적이었어. 우리나라 여권이 그만큼 가치 있다는 뜻이잖아. 친구들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방 안에 가득 차올랐어요. 모임이 끝나갈 무렵 만호는 조금 더 진지한 어조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를 생각해보세요. 외국 여행은 꿈도 꾸기 어려웠고 한국 여권으로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도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비자 없이 갈 수 있고 심지어 우리 여권을 위조하려는 사람들까지 있다니. 만호의 목소리에는 감회가 서려 있었어요. 그는 유럽 여행 중에 느꼈던 자부심과 감동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핀란드 공항에서 당황스러웠던 순간이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조차 자랑스러운 경험이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증거니까요. 이종석이 맞장구 쳤죠. 맞아, 만호야. 우리가 살아온 시간 동안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할 줄 누가 알았겠어?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살았고 우리는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치열하게 살았지. 그 결과가 지금의 대한민국이야. 만호는 깊이 공감했어요. 그들의 세대가 겪었던 어려움과 노력이 오늘날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가슴 뿌듯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주들은 더 나은 세상에서 살게 될 거예요.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세계 어디서나 존중받고 우리 문화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만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한국 여권은 아무나 흉내 낼 수 없는 대한민국의 자랑이에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 대한민국 국민이란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히 살아야 해요. 친구들이 모두 박수를 치며 공감했어요. 방 안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오랜 친구들과 함께 나눈 이 순간이 또 하나의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이라 느꼈죠.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만호는 서울의 밤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과 깨끗한 거리, 질서 있게 움직이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새삼 자랑스럽게 느껴졌어요. 집에 도착해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며 만호는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살아온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우리 세대의 노력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손주들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거예요. 아내는 따뜻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만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핀란드 공항에서의 기억이 남아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추억이자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일깨워준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 아래 만호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생각하며 편안한 잠에 들었어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에 대해 댓글로 다른 분들과 의견을 나눠보세요. 그리고 사연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이상 감동 모음이었고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